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인사하느라고 잠시. 별리사님 가족 아들딸이 지금 응원하러 왔어요. 어.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아들은 내가 보기에 한 7살? 네. 딸은 한 5살? 이쯤 그러니까요. 느끼는데 아빠가 나왔다고 세상에 라이브 스튜디오 앞에까지 와서 막 손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참 귀엽네요. 자, 장순원 기자 취재온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대차는 왜 중고차 시장을 노리나? 네. 노리고 있죠? 중고차 시장을? 노리고 있죠. 네. 노리고 있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노려주기를 바라죠? 바라죠. 예. 여론은 대기업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걸로는 알고 네, 있어요. 웬만하면 대기업이 진출하는 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그리고 은근히 좋더라도 대놓고 그 얘기는 못 하는데 예. 중고차 시장에 관해서는 제발 좀 들어와줘 라는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맞아요. 지금 일단 간략하게 지금 네.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네. 며칠 전에 그 기아 자동차가 정읍시에 네. 자동차 판매업 등록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사전 준비 작업인데 그걸 마쳤거든요. 네. 그 전에 그 직전에 현대차도 용인시에 그런 어떤 신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이제 이게 중고차 사업이 이제 대기업들이 항상 눈독을 들였는데 2013년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다음에 네.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19년에 이게 이제 풀리면서 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걸 이제 뭐 그 중고차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뭐 중기부하고 지금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데 네.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현대차는 뭐 거의 지금 진출하기 직전 뭐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뭡니까? 정부 입장은 일단 좀 기다려 달라. 음. 지금 이 주관하는 데가 중소기업 벤처부인데 네. 아무래도 뭐 심정적으로는 그 중고차 업자들 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때 2019년에 동반성장위원회라고 네. 거기서 이 중고차 사업을 대기업이 진출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막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진출하면 시장이 좀 커지고 투명해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후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예. 네, 지금 그랬는데 같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질질 끌면서 일단 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거 여부를 3월까지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월까지 미뤄진 게 굉장히 많아요. 다 미뤄져 있죠. 예. 일단 다음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밀어놓은 건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대기업이 한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뭐 한다 그러면 보통 그 여론이 안 좋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중고차 판매만 이 여론이 조금 다르건데 이 네. 근저에는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요. 여기 잠깐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인데 뭐 이렇습니다. 뭐 거의 한 80% 정도는 이 시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여기 보시면 허위 미끼 매물, 뭐 가격 산적 불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요. 이제 허위 미끼 매물이 있어요. 네, 너무 진짜. 이제 기재에 깔려 있어서 이 현대차가 여기 진출하면 이 중고차 업계가 조금은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믿을 수 네. 있는 곳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여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형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기준을 예. 좀 다음은 좀 저희가 알아보든가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기준으로 하느냐? 뭐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고 뭐는 아니냐를 뭘로 판단하냐? 뭘로 판단하냐? 그거 그러게요. 그냥 그때 여론 내지는 그냥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추억.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런 뜻에서 네. 어쨌든 네. 네. 그런 왜 그러냐면 네. 대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했다는 건 그 네. 시장 크다는 뜻이에요. 시장 크죠. 중고차 시장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뿐만 아니라 네. 대기업이 두부 시장은 진출하면서 도토리묵 시장은 진출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어차피 비슷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두부는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도토리묵은 시장이 작고 예. 그러면 시장이 크면 네. 영향받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기업이 진출해서 뭔가 경쟁을 통해 뭐 장단점은 있겠으나 예. 뭔가 품질이 향상됐을 때 더 혜택받는 계층이 많다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진출 안 하는 거라서 예. 항상 진출하는 시장은 항상 논란이 될 거예요. 항상. 외국은 어때요? 외국의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들이 막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나라랑 약간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현대차가 다 하잖아요. 네.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정비도 하고 다 우리나라 점유율이 현대 기아차를 합치면 80% 정도 될 거예요. 신차 판매에 있어서. 예. 근데 외국은 자동차 제조사 뭐 미국의 예를 들면 제조사들도 많이 들어와서 경쟁도 많이 하고 있고 예. 제조와 판매가 조금 분리돼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뭐 빅3라고 그러죠. GM, 뭐 크라이슬러, 포드 이런 회사들이 예. 자동차를 만들긴 하는데 직접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건 그 프랜차이즈 딜러들한테 이제 다 그러니까 판권을 준 거죠. 그 예. 사람들이 이제 그 빅3의 차를 사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파는 걸로. 네. 예. 우리로 치면은 왜 하이마트가 왜 전자 제품 만드는 곳들에서 이제 사서 파는 소비자들한테 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대리점, 그러니까 네. 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등등등의 대리점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부담 예. 그 리스크를 다 이제 본사에서 떠안고 일종의 그냥 브로커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미국은 좀 그런 일단 기본적인 차이가 판매, 있고. 판매 예. 구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면 거기 중고차는 중고차도 조금 다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왜 미국의 중고차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판매 루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프랜차이즈 딜러 네. 이분들이 그 자동차 회사에서 새 차도 사서 팔지만 네. 중고차도 팔아요, 같이. 이분들은 중고차도 같이 팔고 뭐 이분들은 또 렌트카 사업도 하고 하여튼 되게 거대한 어떤 일종의 뭐 우리나라 치면 중소기업부터 거의 준 대기업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딜러들이 있는데 그 과거에 미국은 뭐 땅도 크고 예. 그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주별 정도 이제 판권을 갖고 그 뭐 그쪽에 이제 후원도 여러 개 하면서 큰 회사가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아예 아예 중소기업도 있고 좀 규모가 뭐 꽤 큰 곳들도 있고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딜러들이 예. 한 중고차의 한 30-40%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네. 우리로 치면 왜 장안동이나 뭐 수원이나 볼 수 있는 진짜 오로지 중고차만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 딜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한 30% 정도 그 중고차를 팔고 나머지 부분들이 뭐 개인 간 거래라든지 뭐 인터넷 거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담당. 그러면 그 말은 네. 새 차를 파는 데서 중고차도 파는 거네요. 받기도 하고 예, 팔기도 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차 보러 왔다가 네. 나 그냥 새 차 아니고 중고차로 사겠습니다 하면 옆에 세워져 있는 중고차 볼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내가 새 차 사러 갈 때 내 중고차 맡길 수도 있고 거기 팔 수도 있죠. 이거 좀 사주세요 하고 네. 차익 빼고 중고차 새 차 사기도 하고 뭐 그런 한다. 경우도 있겠죠. 네. 좀 설명해줘. 오늘은 괜찮으니까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저도 그래서 새 차 파는 딜러에 가서 갔더니 옆에 좀 전에 누가 새 차 사느라고 자기 차 타고 간 거 팔고 갔다. 팔고 왔는데 바로 이거 따끈따끈한 거다. 요거 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시운전하고 바로 사갔거든요. 그렇게 새 차를 디스카운트해서 우리 휴대폰 중고폰 맡기면 할인해 주듯이 중고차를 맡기고 새 차를 사갖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딜러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팔질 않아. 왜냐하면 신차를 파는 게 주 타겟이니까 네. 신차 파는 거에 중고차를 매입하는 게 목적이어서 이건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는 물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팔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루트도 다양하고 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겠네. 이제 루트 그 중고차를 판매한 루트도 다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경쟁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네. 또 딜러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있지. 판매사도 뭐 물론 막강하지만 예. 딜러사도 상당히 이제 파워를 갖고 또 지역 사회와 이제
밀착해서 뭐 이종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현대기아차 워낙 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하고는 이제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중고차에 나오는 이슈들도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가 뭐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투명성도 커지고 사업 자체 그 중고차 사업 그 산업 자체도 커질 수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이 특수성, 이 독점적 구조에서 판매도 하고 정비도 그것까지 하고 하면. 중고차까지 아. 하면은 뭐 당장은 어떤 시장의 투명성, 뭐 소비자의 효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현대차가 이 중고차 시장에 왜 들어왔겠느냐? 아. 이 시장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현대차 신차를 많이 팔아서 예. 이제 수익을 남기잖아요. 예. 근데 그 신차를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기는데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게 중고 그 잔존 가치가 네. 높게 유지가 돼야지 이제 신차 가격이 높게 팔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현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중고차가 비싸게 거래되면 소비자는 기꺼이 그 가격을 치른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너시스를 뭐 6천만 원을 이렇게 해놓고 파는데 이 3년 뒤에 이게 막 30-40%씩 까지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사고 네네. 신차 가격도 올리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걸 뭐 정비를 하고 어떤 그 인증을 해서 그 제네시스 중고차 잔존 가치가 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네. 새 차 가격도 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부담이 좀 네, 덜하죠. 유지하는 게 부담이 덜하니까 그럼 현대차가 지금 가장 이쪽 사업에 진출하면서 노리는 궁극적인 건 그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이제 현대차 위주 독점적 시장으로 중고차까지 넘어가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네, 하는 업계에서는 거고. 그렇게 하고 아. 그 주변 그 업계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좀 있죠. 아, 그런 문제는 조금 고민이네요. 그 독점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럴 때 결국은 소비자한테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독점은 안 좋죠 소비자한테 당연히. 네.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데. 네. 이 워낙 불신이 커서 이 중고차 쪽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진출하면 그럼 중고차 거래를 다 현대차가 장악할 거냐? 네. 그래서 현대차가 중고차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냐? 네. 그 판단이 중요한 건데. 네,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저 K카라고 중고차 판매 전문 업체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회사도 망하는 거냐? 현대차가 들어오면 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일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네.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문제인데 지금 중고차 시장 규모가 한 연간 260만 대 네.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뭐 규모로는 한 25조에서 30조 정도 돼요. 음. 크기가. 근데 현대차가 이제 지금 하겠다는 게 이제 인증 중고차거든요. 네. 5년에 10만 킬로 이내 그 물량이 전체 이제 중고차 시장의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면 뭐 대부분이겠죠. 근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그게 한 20% 정도 된다고 네, 해요. 네. 우리나라 네, 이제 네. 시장에서.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당장 그 어떤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그 비중을 높여가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고 또 이게 인증 중고차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현대차가 뭐 정비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당장 그 볼륨을 확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뭐 K카나 이런 이제 기존에 했던 노하우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영세한 곳들은 이제 당장 타격이 되게 클 텐데 그 중고차 산업 측면에서 보면 뭐 K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뭐 이제 서로 이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튼 단기적으로 이 이제 50억 미만의 매출 50억 미만의 영세 사업자가 90% 정도 돼요. 이 중고차 중고차 시장에. 시장에서.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현대차가 들어오면 이 현대차가 들어와서 파일을 이제 뺏어올 텐데 네. 어디서 가장 많이 뺏어오겠냐 하면 이 영세 그 사업자의 뺏어올 거다. 가장 많이 뺏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반발이 심한 거겠죠 그쪽 알겠습니다. 분들. 뭐 반발하는 건 이유는 알겠고 뭐 그거야 뭐 다 항상 반발이야, 모든 경우에 반발은 항상 당연히 있을 것 생존권의 같은데. 문제니까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럴 경우에 독점이 되는 문제는 있는가 하면 그걸 네. 고민하는 것 같고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을 하는 이유는 신차 중고차 시장만으로도 수지가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 그게 이익률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3-4%밖에 안 돼요. 예. 마진율이. 그러니까 이 현대차는 이 중고차 시장에서 직접 뭐 이게 볼륨을 엄청 키워서 뭐 이게 정말 그쪽에서 우려하시는 듯이 중고차 시장까지 삼키는 거 정도를 노리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 사람들 그 현대차가 생각하는 그 필요한 부분 그 잔존 가치를 유지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겠느냐.
GM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듭니까? 그 카브라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를 예. 만든다고 이제 하반기 때 예. 그 론칭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 이제 산하 브랜드 딜러사들이 갖고 있는 중고차나 그다음에 그 GM 파이낸셜이라고 있잖아요. 예. 리스해 주는데 예. 거기서 이제 갖고 있던 차들을 이제 뭐 계약 기간 끝나면 3년 뒤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 물량들을 조금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판매 루트 아하. 그런 식으로 처음에 좀 출발할 것 같아요. 지금 초기에는. 근데 이제 모르죠. 얘네들도 이제 직접 그런 식의 이제 현대나 다른 이제 독일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하는 인증 중고차로 할 수도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 딜러사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쪽 그 GM이 그런 카브라보라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반발이 없어요. 반발이 없는 이유는 이제 그 이해관계가 이제 엇갈리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 딜러사들도 중고차 사업을 하니까 네. 그 사람들 물량을 뺏는 그런 사업 구조는 지금까지는 나온 걸로 미국은 중고차 파는 사람들도 강하고 네. 뭐 브랜드들도 강하고 하니까 뭐 올려면 들어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다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중고차 업체가 워낙 이제 영세한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우리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가 많은 곳들은 뭐 여러 시장이 있는데 네. 왜 거기는 가면 거의 뭐 협박 비슷하게 당하고 오고 왜 업계가 그렇게 됐을까? 거기 중고차 왜 모든 영세업자들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레몬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고차는 각각마다 너무 가격을 공산화되지가 않고 네. 너무 판별하기가 어려운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 같긴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엄청 파편화돼 있어요. 그 딜러십이 뭐 한 40만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예. 상위 점유하는 선수들이 1% 그러니까 상위 100곳이 전체 시장 거기도 점유율이 메이저가 없구나. 9%밖에 안 되고 미국도 역시 레몬 마켓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정도로 예. 믿을 수 없는 선수들 이런 인식들이 되게 강한 그런 중고차 시장 약간 특성 같기도 하고 레몬 마켓이라는 게 네. 또 품질 판단을 잘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되죠. 네. 우리는 당근 마켓 가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낡은 중고는 다 그렇죠. 근데 당근에서 만나면 친절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러니까 친절하지도 않냐? 그 중고차 매매상들의 문제가 좋지 않은 차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잘 보고 사야지. 네. 그거 어쩔 수 없는데 중고니까. 근데 왜 안 사면 뭐 감금 뭐 이래서 감금은 갔다 오면 뭐 거의 감금까지는 뭐 아니죠. 무슨 영화를 하나 찍고 오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뭐 비난하자 아니하자 문제가 아니라 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참 묘한 것 하여튼 같아요. 중고차 시장은 뭔가 변화의 바람은 부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연원이 궁금해요. 저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이 장수원 기자가 진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진짜 조금밖에 못했는데 한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재밌는 하고 얘기 더 있으면 여기 우리 이건가요? 이거군요. 3프로 TV 하이라이트에 또 장수원 기자가 자세한 얘기를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 말고도 네. 많은 3프로 TV 콘텐츠들을 아주 핵심만 뽑아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네. 이번 달까지 한 달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좀 취재해서 여기다 좀 한번 올려주세요. 3프로 TV 하이라이트.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왜 중고차 시장과 무슨 용산 전자랜드 이런 데는 묘하게 분위기가 비슷할까? 알겠습니다. 예. 자, 글로벌 라이브에서 뵐 거고요. 제가 글로벌 라이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